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기회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요즘 디지털 관심이 높으시죠? 여기에 그 헬스케어 더 관심이 높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로 붙인 디지털 헬스케어의 전문 기업으로 의료계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웰트의 강성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를 좀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웰트 주식회사의 강성지 대표입니다. 웰트 주식회사는 2016년에 삼성전자에서 그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이제 스핀오프로 창업이 된 회사고요. 저희는 그 기술을 약처럼 임상시험을 해서 의사가 환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포장하는 작업을 하는 디지털 제약회사로 지금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26명 정도의 직원이 바이오텍처럼 그 디지털과 치료의 그 영역 안을 오가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올해 4월에 이제 첫 번째 그 디지털 치료 기기로서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처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업명이 웰트인데 예. 웰트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어예요. 웰트. 네네. 그래서 월드라는 뜻입니다. 네네. 전 세계 정복을 한번 해보자. 어차피 제약, 바이오, 디지털과 네. 그 치료제라는 건 국내에 네네.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네네. 해외로 뻗어나갔을 때 부가가치를 이제 소구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외를 타겟으로 저희는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네네. 그걸 조금 더 그냥 재밌게 풀어 설명하면 웰니스 테크놀로지라는 합성어 정도로 네네. 사람들이 인지하고 이해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사명입니다. 그럼 2016년 이후에 지금 해수로 한 8년째나요? 이렇게 됐는데 네. 지금까지 이렇게 성과를 보면 좀 계획대로 좀 잘 가는 것 같습니까? 계획한 대로 다 갈 수는 없겠지만 네네. 그래도 소기의 성과들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프랑스에서도 뭐 좋은 일들이 있었고요. 미국 시장이야 저희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금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부터 이제 독일 시장이 네. 조금 주목해서 저희가 이제 가고 있는데 뭐 세 시장 다 우리보다 조금 더 선진 국가라는 뭐 GDP로 보나 국가의 어떤 경제 규모 순위로 보나 근데 그럴수록 사실 제약바이오나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생산 가치 같은 것들을 높게 치는 그런 계산법 때문에 제약 시장이나 바이오 시장이 큰 것들이 계산이 있거든요. 저희가 디지털로 할 때는 월드와이드로 가고 뭐 네네. 인도부터 베트남에 다른 나라들을 다 가는 게 합당합니다. 하지만 네. 치료는 보시다시피 뭐 글로벌 제약 회사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시작하는 그 패턴들을 고려해서 그 지금 곧 말씀드린 미국, 뭐 독일, 프랑스 이 정도 시장 정도를 타겟으로 저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스마트 벨트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스마트 벨트 이거부터 좀 알고 가죠. 사실 지금도 차고 있는데요. 이게 네네. 웨어러블 벨트입니다. 우리가 웨어러블 워치 같은 건 익숙하시고 네네. 이번에 뭐 삼성에서도 반지 같은 것들 공개했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고 있는 착장들 안에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순서예요. 네네네. 벨트가 왜 비어 있을까? 이 벨트가 조금 심심하고 우리가 뭐 남자들 위주로 좀 착장을 하시는 경향이 있고 특별히 뭐 그다지 뭐 엄청난 기능들을 넣기에도 좀 애매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술을 넣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고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쓸모가 있을 것이다 네네.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본 게 대사증후군이나 네네. 만성 질환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이런 벨트를 차고 허리둘레나 활동량이나 뭐 과식하는 습관 같은 거 벨트를 풀거나 하는 네네. 뭐 그런 거나 뭐 걷는 패턴이나 화장실 가서 이제 벨트를 푼다든지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삼성전자 안에서 제안했던 거예요. 네네. 사실 저는 삼성이 이제 몽블랑이랑 뭐 갤럭시 노트 펜도 같이 개발하고 했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제가 그냥 삼성의 직원이자 헬스케어를 담당하는 전략의 그 담당자로서 이런 웨어러블 하나쯤은 애플보다 샤오미보다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네. 라는 취지로 사내벤처 안에서 개발을 해서 보여드렸던 건데 네.
그 단순한 그 도전이 이렇게 회사를 설립하는 데까지 이어질지 몰랐던 거예요. 그 아이디어는 그때 당시에 제안했을 때 아주 눈에 번쩍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CES에 나가서 네, 삼성의 네, 네. 이름을 달고 스타트업 관에서 이제 사내 벤처니까 네네. 이제 주목을 좀 받았던 거고, 당시에 뭐 유수 해외 언론들부터 다 찾아와서 그러게요. 몽블랑 네, 네. 담당자도 왔습니다. 그래서 뭐 논의를 했던 거고, 삼성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잘 읽어서 하나의 그 메인 제품 라인업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둔 프로젝트였죠. 그리고 그렇게 다기능으로 시작된 다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벨트 이 차는 데면 여러 가지 기능 다 넣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가장- 예, 뭐 예, 예. 벨트라는 게 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남자분들은 네네. 대부분 이제 뭐 탄띠 같은 것들도 이제 벨트로 만들어서 여기다 차는 거고, 네네. 좀 무거운 것들을 달아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게 벨트예요. 네네네.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어떤 허리를 이제 버텨주는, 또 그 코어를 받쳐주는 그런 그 액세서리이기도 하고, 물에 담글 일도 별로 없고요. 네네네. 그리고 잘라서 쓰니까 몇 개 제품을 뭐 이렇게 사이즈별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신발이나 반지처럼. 네. IT적인 어떤 대량 생산을 이지만 그 패션에서 추구하는 그 다품종 생산을 네네네.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도 지금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마크롱 대통령이 2년 있다면요. 그 2년 어떤 계기 같은 거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제사절단으로 스타트업들을 많이 이제 끌고 가주세요. 정부에서. 네네네네. 사실 예, 뭐 예. 그때마다 뭐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테마를 그래도 좀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그 중에 저희가 그래도 조금 그 눈여겨볼 만한 회사라고 또 인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좀 불려갔던 거고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네. 불러주셨을 때 그 파리에서 한 그 서밋 그 정상회담의 자리가 있었고, 아마 그 저녁 자리에 한 명이 비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되게 급하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현지에서 네네.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이 되시냐고. 그래서 됩니다 했는데, 그냥 엘리제궁에서 하는 만찬 자리가 있는데 네. 거기에 오시면 어떻겠냐고 초대를 해주시는 거라.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제 갔던 엘리제궁에서요? 겁니다. 예, 네네네. 갔던 거고. 갔는데 이제 뭐 대통령께서 계신 거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엘리제궁이면은 분명히 상대 대통령도 계실 것 같아서 2개를 가지고 갔고요. 벨트를 샘플로 갖고 갔거든요. 그 행사에 좀 결례일 수도 있대요. 사전에 좀 여쭤봤어요. 근데 네네네. 결례가 어딨냐, 기업가 정신으로 스타트업 정신으로 그 자리에 불려간 것 자체는 엄청난 기회인데, 저 옆에 프랑스 스타트업 대표도 있었습니다. 네네네. 우리가 앙테프레니어로서 네. 프레지당 2분께 한번 네. 인사드리는 거는 저기 경호원들이 제압하더라도 한번 가보자 해서 그 프랑스 친구 손 잡고 벨트 네네. 들고 간 겁니다. 헤드 테이블로. 그래서 보통은 결혼식 때 이제 그 테이블마다 인사하면서 이렇게 퇴장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퇴장하고 끝난대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그 격식을 깬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성큼성큼 걸어가서 깨는 것도 상당히 힘든 건데요. 네네. 저 친구들은 도대체 뭔가 싶었을 텐데, 그래도 그 프랑스 친구가 스타트업 대표가 또 기지가 좋아서 네. 영부인께 먼저 말씀을 드렸고, 영부인이 남편을 이제 옆구리를 쿡 찌르니까, 예,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2 정상과 2 그냥 대표로 언급결에 온 양국의 스타트업 대표들이 인사를 할 기회가 생긴 거고요. 네네. 그 자리에서 이제 선물을 드렸는데 이게 뭔지 궁금하잖아요. 세상에서 처음 보는 물건일 수밖에 없고. 네네. 근데 그 상황에서 저희 대통령께서 이제 그거를 들고 사진을 찍는 포즈를 취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의전상 같이 이제 그 포즈를 취해주는 게 예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같이 사진을 찍는데, 그렇게 사진을 들고 찍은 사진이 2 정상께서 저희 모델처럼 사진을 들고 찍은 사진이 탄생한 거는 네네. 그냥 제 인생의 재밌는 이벤트였고요. 네. 뭐 지금도 뭐 각 그 저희 행정부의 수장께서 지금 기업인들 잘 되라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자리를 저희한테 내어주시는 것들에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각광을 받았는데 맨 처음에 좀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진했다면요. 특별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이게 벨트
네네. 자체 품목 하나 가지고서는 네네. 패션 브랜드로서 소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저희도 뭐 네, 중간에 네, 네. 지갑이나 뭐 만년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제품 품목군을 잡아야 스큐들이 많아져야 이제 패션 브랜드로서 성장하는 그 기반이 다져지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저희가 그때 고민했던 거예요. 우리가 벨트 회사인가? 예, 사실 성공 이후에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네네. 위기가 찾아오는 방식이 아마 이런 방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의 어떤 성과를 이뤘다고 네네. 거기에 취해서 초심을 잃고 그냥 그쪽으로 가버리면 네네. 패션 회사가 되는 거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정신을 다 잡고 아니다. 우리는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기 위해 시작한 회사였고 네네. 그걸 하기 위한 인력들이 모여 있는 거고 네. 그걸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벨트를 보여주고 그 벨트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여기까지 갔던 것뿐이지 패션 회사가 되려고 한 건 아니니까 네네. 오히려 이 벨트와 연동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그 벨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건강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 벨트가 쓸모 있다라고 느끼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하나의 이슈는 지나가는 거고 그냥 우리 역사 속에 남는 거다라고 네네네. 저희끼리 이제 정리를 해내고 이제 벨트와 패션을 보여주는 그런 바깥으로 보여지는 부분들보다 뒤에서 임상 시험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효과를 입증해서 뭐 전문가들과 함께 학회나 이런 장에서 소통하고 그것들의 성과를 보여주는 쪽으로 이제 집중을 했던 거지. 그 영역이 이제 디지털 그 치료 그런 개념으로 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어요. 벨트라는 하드웨어가 측정 장치로서 있고 네네. 그거와 연동되는 서비스로서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보통 벨트를 사면 이게 따라갑니다. 네네네. 근데 벨트를 사신 분들은 다양한 건강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를 확인했어요. 네네. 그냥 선물로도 주시고요. 신기해서도 사시고요. 이 사람이 무슨 건강의 문제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턱이 없고 그런 불특정 다수에게 걸음수 재는 거 이상으로 해줄 게 없는 거예요. 네네. 패션인 거죠. 좀 더 신기한 패션 카테고리를 만든 거지 헬스케어로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깊이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깨달은 게 소프트웨어를 먼저 주자. 네네. 차라리 소프트웨어를 먼저 주고 이 소프트웨어에서 벨트를 필요로 할 때 벨트를 찾는 네네. 방식으로 이제 풀어보자. 하지만 이게 없어지면 안 되는 게 소프트웨어를 만약에 질병을 대상으로 되게 타겟해서 주고 네네. 그 사람들에게만 벨트를 주면 이 벨트는 낙인이 됩니다. 그 질병을 갖고 있다라고 표시에는 표시자가 돼버려요. 그렇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브랜드가 망가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벨트는 벨트대로 패션 안에 남겨두고 네네. 소프트웨어를 아주 철저하게 뜯어내서 별도로 주자. 어떻게 주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네네. 그 미국의 FDA가 규제하기 시작했다. 그 앱들이 뭐 다양한 명상이나 뭐 걸음수를 재거나 하는 수준이 아니라 네. 조금 더 심각한 질병을 다루는 쪽으로 이제 심화되다 보니까 약을 주듯이 의사가 처방하는 방식으로 환자한테 전달하는 그 비즈니스가 이제 그 레귤레이션이 생겼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네네네. 그 제도가 저는 하나의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나라 정부도 그 확인하고 우리나라 방식대로 해석해내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기관, 식약처나 복지부에도 이런 제도가 있음을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렸고 그 노력들이 그래도 좀 쌓여서 2020년에 우리나라도 디지털 치료 기기를 네. 그 임상 시험하고 허가하는 가이드라인이 식약처에서 나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 원격 치료 네. 이런 거랑 충돌이라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초기에 그 설득시키는데 굉장히 이렇게 고충이 많으셨을 걸 생각하는데요. 근데 좀 어폐가 있다고 보는 게 네네. 약을 집에서 혼자 먹으면 선생님 안 네네. 볼 때 그게 네. 원격 치료인가요? 네. 네, 그 약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저를 확인하고 이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네네. 전달해주는 본인도 동의했고 네. 이것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환자에게 전달되는 개념이고 그걸 2달 동안 환자는 선생님이 보지 않을 때도
그걸 약을 먹다가 네. 돌아옵니다. 그래서 네네. 이 애플리케이션이 예, 예. 선생님이랑 실시간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음. 그냥 치료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이 앱을 쓰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환자한테 이 앱을 주면 환자분은 다운로드 받을 수는 있는데 로그인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했을 때 그 몇 달치 처방을 하면 몇 달치만 로그인이 되는 거예요. 그 약사가 내 감기를 위해서 이게 약을 뭐 매달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경과될수록 그렇게 감기의 치유 정도라든가 이런 거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 디지털 치료기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건지 또 그 유연하게 자기 디지털에서 시그널대로 이렇게 약을 조절할 수 있는 건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직까지 그 정도를 하는 디지털 치료제는 없어요. 네, 근데 네, 이게 마치 자율주행처럼 뭐 1단계는 요만큼만 하는데 네네. 2단계는 좀 더 하고 네, 네. 뭐 3단계는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약을 이렇게 뭉텅이 받아오면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먹어야 되나 그냥 하루에 한 알 드세요라고 하면 한 알 쭉 먹고 약 떨어질 네, 그렇죠. 때까지 뭐 네네. 이거잖아요. 네, 네. 뭐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 보고 약사님 뵈면 2알 먹으라고 바꿔줘요. 근데 나를 위해서 바꾼 느낌이 아니라 그 선생님을 그때 봤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네, 네. 공급자 중심으로 바꾼 거고 네, 네. 환자 중심으로 바꾸지는 않았던 거예요.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것을 기술로서 채워서 네. 우리가 이 환자는 오늘만 2알을 먹으면 좋겠다. 혹은 2알을 먹고 있지만 오늘만 한 알로 내려도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는 약을 너무 과량 복용해서 네, 네, 네.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한다든지 뭐 뇌전증 간질 환자가 약을 한 알 더 먹어서 용량을 높이면 넘어갈 수도 있는 거를 그냥 똑같이 한 알만 먹어서 그날 발작을 일으키는 상황을 맞이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측정하고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어 있는 공간들을 이제 디지털 헬스가 채워내기를 이제 바라는 게 네, 네. 뭐 모두가 바라는 일이길 바랍니다. 네.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불면증이 걸리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 요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위험한 질환을 다루는 건 네.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네. 만약에 우울증 같은 것들을 치료하다가 치료에 실패를 한다라고 하면 너무 안 좋은 결과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고. 네, 네. 예. 근데 불면증 같은 것들은 그래도 매우 불편한 건 맞지만 혹시나 치료의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잠을 못 주무시는 정도일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게 1번이고요. 네, 네. 2번은 이제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이미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네. 거기서 이미 허가받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음. 우리나라는 이제 나왔지만 그 나라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50개가 넘어요. 네, 네. 불면증뿐만이 아니라 뭐 네네. 5만 가지 질병들이 다 있습니다. 네. 치료할 수 있게. 그래서 그것들을 봤을 때 가장 모든 나라에 하나쯤 있는 치료제가 저희가 참고할 것도 많고 뭐 식약처가 허가할 때나 뭐 건강보험에서 이제 가격을 매길 때나 네, 네.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봤더니 불면증이더라고요. 음. 모든 나라의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을 하자. 벨트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벨트를 활용할 생각은 1도 없었고요. 네, 네. 벨트는 벨트대로 잘 가면 되고 네, 네, 네. 이 디지털 치료기기가 진짜 웰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싶었던 그것이 시작된 거고 네, 네. 그럼 뭐가 가장 좋은 시작점이냐라고 했을 때 불면증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앱에서 제공하는 방식들이 뭐 이렇게 물소리 틀어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잠 잘 오게 하는 뭐 일반적으로 백색소음 그런데 그런 거 네네. 상상하시잖아요. 그런 건 네. 아니고요. 그 병원에 가서 매주 선생님이랑 같이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근데 그 상담이라는 게 모든 선생님이 하시지도 않고요. 선생님 입장에서도 공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네. 수면 시간 같은 것들도 언제까지 자지 말라고 하거든요. 거꾸로 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충분히 자지 않아야 충분히 잔다. 네, 네. 이런 거 개념들을 이제 선생님이 환자에 맞게 수면 일기를 기반으로 이제 처방을 해주십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개념들을 매주 해서 8주 정도 하면 습관이 형성돼서 이제 잘 주무세요. 네네네. 약 안 먹어도. 음. 그래서 약을 먼저 먹을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의학적으로. 근데 네네네.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냥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1타 강사의 강의를 인터넷 강의로 만들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 그래서 근데 치료는 근본적인 건 치료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거고. 근본적인 원인을 네. 치료하는 거고 네네네. 선생님과 매주 네, 만나서 병원까지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음. 받아야 되는 뭐 1시간짜리 그 상담 치료 네네. 8주니까 8시간이죠. 네네. 그 치료 그냥 이 소프트웨어 하나로 녹여서 네네. 엑기스를 뽑아낸 거고 음. 이거를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가 상담을 굳이 하지 않아도 네네. 이것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상담한 것 같은 효과가 난다는 게 입증된 거니까 환자분들도 선생님을 만나듯이 이것을 활용해서 잘 따라가시면 네네. 8주 뒤에 불면 증상이 개선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이미 검증이 된 거니까 음. 조금 바로 이제 쓰자마자 왜 잠에 빠지지 않아? 라는 뭐 실망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한 8주 정도 이거를 선생님과 함께 잘 네네. 따라간다 생각하고 한번 써보시면 저희가 검증한 효과를 아마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저는 그거 사용하기 전에 뭐 네. 전문적인 뭐 정신과 의사님이라든가 이거 만나보지도 않더라도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학회를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께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예, 이게 알겠습니다. 전기차를 만들어도 네네네. 충전소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게, 그러게. 해야지 이게 네네. 전체가 움직이듯이 네. 지금 디지털 치료라는 게 하나의 프로토타입이 나온 거고 이것을 양산하고 이걸 쓸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네네.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 없도록 네네. 하는 게 저에게는 상당히 고역스러운 일인데 부디 잘 아무튼 전달되길 바랍니다. 큰 것을 해냈습니다. 네, 해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것이 각 관련돼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이해가 잘 그 조정돼서 결국은 이용자들, 국민이 보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관련돼 있는 사람이 하면 이게 좀 센세이션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불면증뿐만 아니라 네. 이 디지털 치료기라면 다양하게 이제 앞으로 확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차기 이렇게 해서 계속 개발해 나가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네. 다양한 불면증 외에 다른 질병들도 당연히 다뤄야 되고요. 네네. 뭐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도 진출을 해야 되고요. 음. 불면증 안에서도 이제 버전을 업데이트하면서 네네. 아까처럼 자율주행 단계가 올라가듯이 조금 더 환자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치료하는 방식으로 또 개선이 돼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3, X, Y, Z 축으로 다 이제 저희는 그 부피를 넓혀가야 되는 그 점 하나를 찍은 겁니다. 네네. 사실 바이오라든가 의료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뿐만 아니라 의료라든가 바이오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 이걸 같이 가져가야 네, 해외 확정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셨죠? 네. 사실 저희가 경제사설단이나 이런 쪽을 불러주시고 계속 지원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이유가 네네. 그것인데 헬스케어 산업 자체는 규제 산업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규제가 있어야 산업이 있습니다. 만약에 약이 그것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 네네.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풀뿌리 캐먹는 겁니다. 네네네. 사실 그 성분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허가증을 발부하고 네. 그것에 맞춰서 정돈을 시켜놨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생기는 거고 특허증이랑 허가증 2개 뺏으면 제약회사는 사라집니다. 네네네. 맞죠? 예, 예, 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규제 산업이고 디지털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그 영역 안에 들어갈 때 네네. 그럼 규제가 조금 달리 봐야 하는 부분들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게 문제거든요. 네네. 디지털 헬스케어는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나라 축에 낄 거라고 봐요. 네네. 그래서 기존에는 FDA나 미국에서 이제 규제를 만들면 우리는 받았었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그쪽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참고해서 우리 규제로 그냥 조금 바꿔와서 번안해서 만드는 수준이었던 네네. 건데 이제는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를 우리가 만들고 이런 그런 경제 사절단이나 국가 정상간의 어떤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규제와 이런 제품이 너희 나라의 규제와 제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싱크로나이제이션의 그 동기화의 작업들을 해야 되는 그 단계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를 만나시면서 자유롭게 하시고 싶은 얘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삼성에 있을 때 반도체가 1974년에 이제 시작이 됐더라고요. 네. 74년에 시작이 돼서 뭐 이병철 회장이 뭐 반도체를 키우겠다라고 생각하고 키워 오신 지 정확히 50년이 됐습니다. 반도체로 한 50년 잘 먹고 살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는 기업가들도 있다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부디 디지털 헬스케어가 우리나라의 50년을 먹여 살릴 산업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환자분들께 가장 좋은 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 저의 의사로서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50년을 먹고 살 만한 새로운 그 가치 창출의 영역을 찾아내는 건 제가 기업가로서 한번 기여해보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업인 중에서 아주 인상 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발언을 잘 압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보셔서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기업의 소개만을 다시 하겠습니다. 웰트의 강성지 대표님입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웰트의 강성지 대표님입니다. 고맙습니다.